요즘 뉴스 보셨나요? 서울의 한 60대 남성이 평생 모은 돈으로 친구들과 동창회를 하던 중 단 한마디 말에 관계가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너 아직도 그 집에서 살아? 이 말 한마디에 웃음이 사라지고 40년 우정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말 한마디, 자랑 한 번, 농담 한 줄이 누군가에게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고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인연을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후회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본 적 있으신가요? 2023년 겨울 강릉 중앙시장에서 73세 박성남 씨는 노란 국화를 한 아름 들고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도록 차가웠지만 그는 20분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못다 한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박 사장, 오랜만이네. 시장은 여전하네. 작년 이맘때 퇴직한 친구 이만호 씨가 시장으로 찾아왔던 날이었습니다. 둘은 50년 지기 친구였죠. 성남 씨는 오랜만에 재회가 반가워 국밥집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봐, 내가 쏠게. 요즘은 손님도 많고 아직 몸도 거뜬하니까. 그 말에 만호 씨는 웃었지만 웃음 속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성남이 넌 늘 잘 나갔지. 난 요즘 일거리도 없고 아들놈이 실직해서 걱정이야. 에이, 그런 건 다 지나가. 세상 다 그런 거지. 그날 성남 씨는 술 기우네. 너는 왜 항상 걱정만 하냐며 농담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성남 씨는 뉴스에서 봤습니다. 강릉 60대 남성, 지병 악화로 숨진 채 발견. 사진 속 얼굴이 만호 씨였습니다. 그날 이후 성남 씨는 매일 새벽 시장 국밥집 앞에서 그 자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던 날 시장 사람들은 다들 분주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송편을 빚고 생선 가게에서는 명절 특수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틈에서 성남 씨는 여전히 혼자 국밥을 먹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물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겨울 바람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그날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40년 우정을 단 한마디 말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성남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도 그랬지.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엔 젊은 시절 친구들과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그 가운데 활짝 웃던 만호 씨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따뜻했더라면. 사진 위로 떨어진 눈물이 국밥에 섞여 흘렀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성남 씨는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쓰러진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박성남 씨? 순간 성남 씨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은 낯익었습니다. 그는 만호 씨의 형이었습니다. 내 동생이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했소. 그 한마디에 성남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호 씨가 떠나기 전 전하지 못한 말을 형이 대신한 겁니다. 그날 밤
성남 씨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여기는 강릉 방송입니다. 오늘의 명언, 늦은 사과는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늦은 용서는 남는다. 그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만호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남은 날 동안 더 따뜻하게 살게.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어제처럼 국화 한 송이를 들고요. 이봐, 만호야, 오늘은 내가 냈다. 그 말은 마치 친구가 곁에 있는 듯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의 눈가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남 씨는 변했습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땐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내밀었고, 혼자 밥을 먹는 어르신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같이 먹어요. 국밥은 나눠 먹을 때 더 맛있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야 깨닫는 건 너무 늦어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세요. 그게 나 같은 후회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국밥질 창가로 비춥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자리, 누군가의 빈자리를 향한 늦은 미안함, 그리고 조용한 용서의 온기가 그릇 속 김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시장 골목 끝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호야, 잘 있지?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 응, 잘 있다. 이제 그만 울어라. 그의 눈가를 타고 흐른 눈물은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던 적 있으신가요? 박성남 씨가 강릉시장에서 국밥집을 다시 찾기 시작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7시 시장 문이 열리기 전부터 의자에 앉아 묵묵히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먹습니다. 옆자리엔 늘 빈 그릇 하나가 놓여 있죠. 그건 떠난 친구 만호 씨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만호야, 오늘은 고사리국이네. 내가 좋아하던 거야. 그는 그렇게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묵묵히 눈시울을 훔치며 수저를 놓았습니다. 성남 아저씨, 오늘은 국밥값 안 받을게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아니야, 받을 거 받아. 나도 이 시장의 한 사람이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딘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그런 목소리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나서는데 문 앞에서 낯선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굽은 어깨,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 저기 혹시 박성남 씨 맞죠? 예, 그런데요.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 동생이 남긴 거요. 성남 씨가 봉지를 받아 펼쳐보니 안에는 만호 씨의 낡은 수첩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남아,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하지 마라. 나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 다만 부탁이 있다. 우리처럼 마음 닫고 사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라. 그게 내가 못다한 인사야. 글씨는 떨렸지만 마지막 문장은 똑바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받지만 역시 말로 다시 살아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성남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세월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렸죠. 그는 수첩을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만호야. 이번엔 내가 대신 해볼게. 며칠 뒤 시장 근처의 경로당에 들른 성남 씨는 아직은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늘 혼자 밥을 먹던 이춘호 어르신이었습니다.
항상 말없이 라디오만 듣던 분이었죠. 이봐요. 오늘은 혼자 드시지 말고 저랑 한 그릇 어때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성남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집 국밥 2그릇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니까요. 그제야 어르신이 수줍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밥이 나왔고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그 뒤론 말하기가 싫어졌죠. 그 말에 성남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말이 사람을 아프게도 하지만 또 살리기도 해요. 저도 그걸 이제야 배웠어요. 그날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 젊은 날의 후회, 그리고 자식 이야기까지. 오랜만에 경로당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날 밤 성남 씨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만호야, 너 말이 맞다. 사람은 말로 다시 살아난다. 오늘 한 분이 다시 웃었어. 너라면 분명 기뻐했을 거야. 그는 편지를 접어 수첩 사이에 넣고 다음날 새벽 시장 입구 벽보판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혼자 밥 드시는 분 같이 먹어요. 박성남 드림. 그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부터 시장의 국밥집엔 혼자 오던 어르신들이 2씩, 3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남 아저씨, 오늘은 내가 낼게요. 아니, 나눠내요. 같이 먹으면 반값이잖아요. 그날 국밥집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혹시 박성남 선배님이세요? 예, 그런데요. 저 이만호 아저씨 아들입니다. 성남 씨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내가 성진이구나.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그랬어요. 성남이는 착한 친구야. 내가 고마웠다고 전해줘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성남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지금도 내 옆에 있어. 오늘처럼 말이야. 주변 사람들도 울음을 삼켰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닦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마침 이런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그 벽보판엔 또 다른 종이가 붙었습니다. 함께 밥 먹자는 그 말 한마디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일동. 성남 씨는 그 글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만호 씨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아버지의 수첩 이제 제게 주시겠어요? 아니, 성진아, 이건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게. 내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이 아직 남았거든. 그는 수첩을 품에 안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같은 자리, 같은 그릇,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이춘호 어르신, 그리고 새로 온 할머니 2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뭐로 하실래요? 다 똑같이 줘요. 세상이 따뜻해지는 맛으로. 창밖엔 봄비가 내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죠. 그대 떠난 자리엔 봄비만 내리네. 성남 씨는 창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호야, 봄이 왔다. 너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난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삶이란 건 어쩌면 늦게라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장면, 성남 씨가 시장 입구를 나서며 말합니다.
사람이 떠난 뒤엔 사과가 늦지만 그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의 손엔 여전히 국화 한 송이, 그리고 화면 자막이 뜹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봄이 됩니다.